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은 교생 선생님이에요. 온라인으로는 처음 만나죠? 오늘 우리 수학 5단원의 직육면체 공부할 겁니다. 교과서는 104쪽이에요. 준비됐나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도형을 배웠나요? 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배웠죠. 직육면체는 무슨 도형을 말하나요? 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럼 정육면체는? 맞아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 특징도 떠올려 봅시다. 먼저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어땠나요? 네, 직사각형이었죠. 그럼 이 직사각형이 몇 개였죠? 6개죠. 6개라서 육면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서리의 수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요. 그럼 꼭지점의 수는? 이것도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다음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네,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이 몇 개 있죠?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였죠. 모서리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직육면체와 똑같이 12개였죠.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똑같이 직육면체와 똑같이 8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보고 겨냥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배움 1, 직육면체의 성질 알아보기. 직육면체의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이 배움이 직육면체의 겨냥도 알아보기. 겨냥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 1,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직육면체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면, 리을, 디귿, 미음, 비읍과 마주보는 면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면이겠죠. 면, 기역, 니은, 시옷, 이응입니다. 이번에는 면, 니은, 시옷, 미음, 디귿과 마주보는 면은 무엇일까요? 네, 이 면과 마주보는 면은 바로 이 면이겠죠. 둘이 마주보고 있죠? 바로 면, 기역, 이응, 비읍, 리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면이 있네요. 면, 니은, 시옷, 이응, 기역과 면, 디귿, 미음, 비읍, 리을입니다. 이 두 면은 서로 마주보는 면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이 두 면은 서로 관계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평행합니다. 두 면이 절대 만나지 않아요. 볼까요? 이 두 면에 만약에 자를 갖다 대면 이렇게 쭉 되겠죠. 그리고 이 면에도 자를 갖다 대면 이렇게 쭉 돼요. 이 자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면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 두 면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밑면이란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두 개의 면입니다. 아래 직사각형을 보면 이 두 면이 만나지 않는 평행한 면이죠. 여기 이렇게 이 두 면, 그리고 이 면, 그리고 이 면. 이게 모두 밑면입니다. 이 평행한 면이 총 몇 쌍인가요? 네, 세 쌍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면 모두가 밑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밑면은 꼭 정해진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는 다음 직육면체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면, 디귿, 미음, 비읍, 리을과 만나는 면은 무엇일까요? 직접 닿아서 만나는 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면, 기역, 이응, 비읍, 리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란색과 만나는 면이 무엇이지? 네, 맞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 다음 또 네, 면, 니은, 시옷, 미음, 디귿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있는데 뭘까요? 네, 면, 이응, 시옷, 미음, 비읍입니다. 다시 보니까 서로 만나는 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수직이네요. 보면은 아까 이 노란색에 만나는 면을 우리가 표시했죠. 대표적으로 이 파란색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과 이 노란색은 서로 뭐예요? 네, 수직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면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옆면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직육면체의 밑면과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밑면 총 몇 쌍이라고 했죠? 이 밑면은 총 3쌍이에요. 이 밑면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밑면이 바뀌면 그 밑면과 수직인 옆면도 바뀐답니다. 자, 밑면이 이거였으면 옆면은 이거죠. 자, 그런데 밑면이 만약에 이 면이었어요. 그럼 옆면은 무엇인가요? 네, 밑면과 만나는 면, 밑면과 수직인 면이니까 이 노란색과 수직인 면, 여기, 혹은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옆면이 되겠죠. 자, 이제 배움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려봅시다. 우리 반의 시은이가 어떤 직육면체를 봤나 봐요. 그 직육면체 모양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직육면체 모양이 이랬어. 이랬대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의찬이는 직육면체 모양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우리 강산이는 의견이 다르네요. 이렇게 그보다 더 뒤로 뚱뚱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시은이가 그린 그림으로는 우리가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 6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의 직육면체를 여러 방향에서 본 그림입니다. 총 6가지 방향이네요. 이 중에서 직육면체의 면이 최대한 많이 보이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화면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입니다. 물론 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면도 있지만 가장
많이 면이 보이죠? 각자 몇 개의 면이 보이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가에서는 지금 면이 몇 개 보이나요? 네, 하나, 둘, 셋. 3개가 보입니다. 나에서는 하나, 둘 해서 2개 보입니다. 다에서는 하나, 둘, 다에서도 2개 보이네요. 라는 하나만 보이네요. 마도 하나, 바도 이렇게 하나입니다. 바로 가가 가장 많이 보이는 방향이죠. 이렇게 우리가 직육면체를 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방향으로 그린다면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면이 가장 많이 보인다 해도 보이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면의 모양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서리를 그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서리는 바로 실선으로 그릴 겁니다. 실선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쭉 이어진 선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릴 거예요. 점선이 뭔가요? 네,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실선,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은 모서리는 실선으로.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겠죠?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고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자, 이렇게 보이는 곳은 실선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으로 그릴 겁니다. 이 뒤에 이렇게 선이 있을 거예요.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았는데 그린 것을 보니까 보이는 면의 수는 몇 개인가요? 보이는 면의 수 몇 개이지? 네, 3개입니다. 볼까요? 어디가 보이죠? 네, 이게 바로 보이는 면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보이는 면입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는 면의 수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면의 수는 네, 3개입니다. 어디가 안 보이죠? 이 부분, 이게 보이지 않는 면이에요. 그리고 또 이 면도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뭔가요? 네, 맞아요. 이 바닥 보이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럼 모서리의 수를 봅시다. 보이는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네, 9개예요. 볼까요? 보이는 모서리. 자, 이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9개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는 우리 보이지 않는 건 무슨 선으로 나타낸다 했죠? 네, 점선으로 나타낸다 했어요. 지금 점선으로 나타낸 게 어디에 있어요? 네, 이게 점선이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점선이네. 이거 점선이네요. 이렇게 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수를 봅시다. 보이는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인가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보이는 꼭지점의 수는 7개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인가요? 네, 이거 하나네요. 하나입니다. 꼭지점의 수를 보니까 보이는 꼭지점의 수는 7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수는 1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려본 것처럼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뭐라고요? 네,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 겨냥도를 그리다가 만 것이 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겨냥도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볼까요? 화면 멈춥시다. 자, 다 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겨냥도 빠진 부분 채워봅시다. 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점선, 네, 맞아요. 실선입니다. 여기는 보이겠죠? 그러니 실선으로. 여기도 보이겠죠? 실선. 여기도 실선. 여기 뒤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점선. 여기도 안 보이니까 점선. 이렇게 채워봤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모서리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실선으로 하고 실선, 실선입니다. 자, 여기 뒤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실선, 아니 점선, 여기도 점선. 여기도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겨냥도 빠진 부분을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나요? 네. 바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모두 잘했어요. 우리가 그린 겨냥도를 보니까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이 가장 많이 보일 때는 각각 몇 개인가요? 가장 많이 보일 때는 우리가 그린 방향에서 제일 잘 보인다고 했었죠.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서 그린 것을 보니까 면이 몇 개이죠?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면이 3개. 그리고 모서리는 이걸로 세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으로. 자,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서리는 9개네요. 아까 면은 3개였고 모서리는 9개. 이번엔 꼭지점은 많이 보일 때 몇 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이 각각 3개, 9개, 7개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면, 모서리, 꼭지점은 각각 몇 개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 볼까요? 자, 보이지 않는 면. 어느 면이 보이지 않는 면일까? 네, 이 면이 보이지 않는 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은 네, 이 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이 바닥 우리한테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은 3개입니다. 3개. 자, 모서리. 보이지 않는 모서리 몇 개이지?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무슨 선으로 표시한다 했죠? 네, 점선으로 표시한다 했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3개. 이 3개가 보이지 않는 모서리예요. 그러면 꼭지점은? 점은 보이지 않는 거? 여기 하나죠. 네, 각각 3개, 그리고 3개, 그리고 1개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제 활동지 나눠줬었어요. 모두 활동지 가지고 있죠? 자, 활동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직육면체를 찾아봅시다. 두 번째,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밑면과 옆면을 표시해야겠죠. 또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확인해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클래스 1, 2, 3회에 탑재해 봅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직육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뭐라고 했죠? 네,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 표시해 볼까요? 이 면과 서로 평행한 면. 네, 이것입니다. 이게 둘 다 밑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면 또 있어요. 밑면은 하나라고 했나요? 아니죠. 또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면과 평행한 면. 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면도 밑면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또 있어요. 이거와 평행한 면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바닥이 면이에요. 이 두 면도 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면의 수직인 면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바로 옆면입니다. 자, 아까 밑면 중에 이것과 이것이 있었죠. 자, 이것과 수직인 면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면,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면, 또 여기 바닥에 있는 면, 또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면이 밑면과 수직이겠죠. 자, 밑면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밑면의 수직인 옆면도 바뀔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아래와 같은 직육면체가 있네요. 자, 1번. 밑면은 오직 면, 기역, 니은, 시옷, 이응과 면, 디귿, 미음, 비읍, 리을 뿐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면, 기역, 니은, 시옷, 이응과 디귿, 미음, 비읍, 리을. 밑면엔 이것만 있나요? 네, 아니죠. 자,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이 노란색 말고도. 네, 이 기역, 이응, 비읍, 리을과 니은, 시옷, 미음, 디귿이 있죠. 또? 네, 이 위와 아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미음, 시옷, 미음, 비읍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밑면이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면 만약 밑면이 이 노란색이라면 면, 디귿, 미음, 비읍, 리을. 이 초록색은 노란색의 옆면일까요? 밑면일까요? 자, 이 노란색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일까요? 평행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직이죠. 수직이 되는 면은 무엇인가요? 네, 옆면입니다. 네, 모두 참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